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전기와 자기 파트 중에서 네 번째 시간 전류와 전압의 관계, 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전기 저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은 표시는 R로 표시를 합니다. R로 표시를 하고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기저항에 대한 정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면은요,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전기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면 돼요. 방해하는 것. 그래서 저항이 크다라는 얘기는 방해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전기저항하고 전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결론적으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들 미리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단위는 옴 쓰고요. 그리고 전기장이 생기는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부터 나와 있다, 그지?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써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전기장이 생기는 이유 나와 있습니다. 전기장이 생기는 까닭, 이유. 왜 생길까요? 라는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할 때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 뭐만 움직인다? 전자만 이동을 해. 전자는 이동을 하고요. 이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원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하다가 이동하지 않은 원자와 뭘 한다? 충돌을 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뭐다? 저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방해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다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저항이다.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라고 알면 돼. 자, 세 번째.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 있냐면은 원자 배열이야. 첫 번째. 원자 배열. 자, 원자 배열이 촘촘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원자 배열이 듬성듬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원자 배열이 다르다. 원자 배열이 다르다는 것은 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다르다. 자, 같은 물질일 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조건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에서 원자의 배열이 같을 때 같은 물질에서 길이랑 면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길이가 길어지면 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원자 배열이 동일한데 나는 요만큼만 가고 싶어. 요만큼만 갈 때 원자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3개만 부딪히면 되는데 길이가 길어졌대. 이만큼 길어졌대. 그러면은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해.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저항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항이 커진다. 자, 단면적. 넓어지면이라고 하자. 단면적이 넓어지면. 내가 전자가 지나가는데 길이 넓어졌대. 그러면 내가 원자랑 부딪힐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넓어지면 원자와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저항이
작아지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같은 물질에서는 뭘 알아야 되면 저항하고 길이 사이의 관계, 길이를 L로 둘게요. 그리고 저항하고 단면적 사이의 관계 S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저항 R이라고 하는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R이라고 하는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라는 식으로 둘 수 있고요. 이 두 개씩을 묶으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더라 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으로 뭘 볼 거냐면 저항을 비교할 거야. 저항을 비교할 겁니다. 자, 처음 저항과 나중 저항이 몇 배 차이 나는가 이런 것들 따질 때 길이랑 면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따지면서 저항이 몇 배 증가했다, 감소했다 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원자 배열 나오는데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대.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도체랑 부도체, 절연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체는요, 원자 배열, 저항이 작다라는 거야. 도체는 저항이 작다라고 알면 돼. 저항이 작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부도체는 저항이 크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류가 다르다라는 거,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 그동안 배웠던 내용,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전류 배웠고요. 전압을 배웠고요. 금방 저항까지 배웠어요. 자, 얘네들을 표시하는 거는 전류는 I로 표시를 할 거고 전압은 V로 표시를 할 거고 저항은 R로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할 때. 그리고 얘네들의 단위는 일반적인 단위만 적을 거예요.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단위 볼트, 저항의 단위 옴 쓰더라. 당연히 미리암페어, 미리볼트도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인 것들, 요런 것들 전류 표시라든가 단위, 전압 표시 단위, 저항 표시 단위 정도는 알고 난 다음에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 일단 기본적으로 봤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니?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비례한다 라고 배웠고요.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다 라는 거 배웠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 자, 전류와 첫 번째.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 이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 어떤 관계였니? 얘네들 둘 관계는 비례 관계였잖아.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일정하게 둬야 돼. 그래서 저항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비례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도 봤었다, 그치?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지는 거. 하나 전압이 일정할 때 이렇게 두면 돼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로 하나 나타낼게요. 자, 그래프 이렇게 둘 거예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이렇게 둘 거고요. 얘는 뭐 한다? 비례한다. 여기서 조건 하나 있죠. 누가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래프, 얘네들 그래프 그릴게요.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 저항하고 전류 사이의 관계. 반비례죠.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뭐가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다라는 거.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하나 더 정리를 할게요. 그래프 하나 더. 자, 이 그래프
이 두 개 관계식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전류 전압, 전류 저항 말고요. 전압하고 저항 사이의 관계도 알 수 있었대. 그래서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얘도 비례한다라는 거 알면 돼요. 뭐가 일정할 때? 이번에는 전류가 일정할 때. 이렇게 세 개 관계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전류와 전압 사이 관계는 비례한다. 전류와 저항 사이 관계는 반비례한다를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자, 두 번째 옴의 법칙에 대한데 3번에 옴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옴의 법칙.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와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옴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식,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비례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한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씩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요. 전류라고 하는 놈은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더라.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이때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 저항의 단위를 옴, 전압의 단위를 볼트라고 뒀더니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더라. 이퀄 관계가 나옵니다. 같다라고. 자, 이것이 뭐다?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조금 보기 싫다. 그러면 뭐로 나타내? V 두고 R 넘기면 되죠. 그래서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옴의 법칙식은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은 우리 거속시 했습니다. 거속시, 그죠? 거속시처럼 외우면 돼. 그래서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 V 전압, 여기에 I 전류, R 저항 두고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해서 옴의 법칙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옴의 법칙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밑에 나오는 그래프 하나 분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세로축과 가로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로축이 전류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가로축이 전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0,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가 봤더니 4하고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요. 자, 이렇게 그래프 나타난 것이 뭐다? 가다. 가. 가는 이렇게 나와. 저항 가의 저항이야. 저항 가. 그리고 나는요. 2하고 4하고 만나는 부분이네. 2하고 4하고 만나는 부분.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얘가 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뭐로 고쳐줄 거냐면 표로 일단 고쳐줄 거예요. 표로. 그래서 옆에 여기만 지우고 정리를 할게요. 표로 정리를 할 건데 가와 나가 주어지는 것들 몇 가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요. 가, 저항 가랑 저항 나가 있을까요? 가와 나가 있는데요. 얘가 나타내는 게 전압은 얼마인가를 볼 거고요. 전류는 얼마인가라는 거 볼 거야. 그리고 전압하고 전류가 나와 있으니까 저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볼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나타내는 값은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만 분석하면 돼. 그래서 가에 대한 거 볼게요. 가 전압이 4V일 때 전류가 4A다. 나는 전압이 4V일 때 전류가 2A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항값을 구해야 되지. 저항 R은 어떻게 구해요? I분의 V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 여기서 옴의 법칙에서 R은 I분의 V. 그래서 I분의 V 하니까 얘 얼마 나와요? 1옴 나오더라. 얘는요 2옴 나오더라 라는 거.
자, 여기서 뭐 봐야 된다고? 기울기 보라고 했습니다. 기울기는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입니다. X축이 지금 뭐다? 전압이고요. Y축은 전류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분의 전류가 될 겁니다. 맞아요? 자,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인데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다. 그럼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은 뭐다? 저항의 역수이다라는 거. 무조건 저항의 역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X축과 Y축이 여기가 전류, X축이 전류, Y축이 전압이면은요, 기울기가 저항이 되고요. 지금처럼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가 되더라.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려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표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전류 전압과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첫 번째 배웠던 게 전기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전기 저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 배열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길이 그리고 단면적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라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옴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식을 만들어냈죠. 옴이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만든 거. V는 IR이다 라는 식. 그래서 그래프 잠깐 봤고요.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그래프가 나왔을 때 표로 전환을 시켜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